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어저께 TV 토론 관련해서 몇 개 이렇게 뭐 감상평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데요. 몇 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이재명 지금까지 요약 이래놓고 TV 토론 보면서 어떤 분이 요약을 해 주신 건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 드립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이 방어한답시고 극단적인 생각이다. 협의하면 된다. 두 번째는 주 4일제를 하면서 임금 감소가 없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랬더니 극단적인 생각이다. 협의하면 된다. 또 공격이 들어가죠.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하면 된다. 이게 맞냐? 그랬더니 극단적인 생각이다. 그때 판단하면 된다. 또 공격 들어갑니다. 호텔 경제학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재명은 예시를 극단적으로 든 거다. 예시일 뿐이다. 또 커피용가 120원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을 하려고 한 거 아니다. 왜곡이다. 자,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모면하고 딴적이라고 상대를 뒤집어 씌우는데 어저께 이준석이가 그래도 효과적인 공격을 했어요. 뭐 전 잘한 건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긴장을 해가지고 얼굴도 벌개지고 뭐 얼굴 벌개진 거에 대해서 무슨 뭐 염증약을 먹어서 그렇다고 뭐 핑계는 오늘 대더라고요. 근데 표정이나 이런 게 염증약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방송 많이 했거든요. 이준석은 옛날에 10년 전 그때부터 강적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방송을 했어요. 근데 대선 토론에는 처음엔 많이 긴장했더라고요. 나중에 좀 몸이 풀렸는지 그리고 준비해온 게 이재명 공격에 대해서 포인트를 몇 개 준비해온 거 그건 효과적으로 잘 맥혔다고 봅니다. 역시 김문수는 의연하게 점잖게 너무 점잖지 않았냐 그런데 본 모습은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어저께 TV 토론 보면서 이재명의 요 넘어가는 거 말이 안 되면 무조건 극단적인 생각이래.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실수한 말을 저쪽에서 공격하면 그 극단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우기는 게 어저께 화면으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뭐가 극단적인 생각이야. 극단적인 생각은 네 당신이 하는 거지. 이렇게 한 게 이제 어떤 분이 요약을 줬고요. 또 다른 분이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케빈0918A라고 쓴 닉네임인데요. 이분도 퍼왔나 봐요. 이재명 제대로 발렸으니 이제 민주당이 대선 토론 금지법 만들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썼습니다. 대선 토론 금지법 만들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대선 토론하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던 게 다 이렇게 나오니까 잘못한 게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대선 토론 아무리 우겨도 팩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극단적인 방식이다, 극단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 방어하는 거 외에는 그 자기가 실수했던 거, 자기가 했던 잘못된 행위를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극단적인 방법이다, 극단적인 예시다, 극단적으로 공격하시네요. 이렇게. 그리고 뭐 합리화라는 표현도 자기가 막 쓰더라고요, 어저께.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가 합리화라는 말을 막 써요. 그러니까 대선 토론 금지법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분은 구체적 사안별로 이제 분석을 해줬는데 이준석 팬인가 봐요. 그래서 이준석이 효과적으로 공격했다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저는 뭐 이준석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비판을 했지만 어제도 그런 자리에 이준석 끼면 안 돼요. 김문수와 이재명이 단독으로 둘이 하게 해야지. 그 권영국인가 뭔가 그건 왜 꼈어 도대체. 이준석도. 근데 어제 이준석은 제가 볼 땐 뭐 끼인 것 자체는 잘못되고 처음엔 눈동자도 막 흔들리고 긴장해가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막 더듬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뭘 이걸 자꾸 보고해. 아니 그런 것 아니 저 70대 이재명 후보도 안 보고하고 가끔은 보더만요. 근데 이준석은 시종일관 밑에서 봤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토론이에요. 그만큼 자신 없는 하여튼 준비를 해간 거야. 그러면서 막 보고 하면서 어떤 분이 이거를 정리해 주셨는데 이준석 팬인가 본데 근데 요런 포인트 준비한 건 잘했다고 내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 근데 거기 나올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리한 거 보니까 문화산업진흥에 관해서 공방이 있었죠. 이재명이 문화산업 관련 정책 뭐 저거 하니까 이준석이가 바우처로 소비 늘리면 된다고 한 방에 국사발 시켰다 이런 얘기고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준석의 공격이 있었죠. 정년 늘리면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되는 거냐?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청년도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청년 연장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극단적이시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웃고 말았다 하는데 여기서 웃으면 안 되죠. 제대로 마무리 지으면서 공격. 이거 얼마나 실수한 거예요 이재명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거기서 딱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웃음으로 넘겼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준비는 하긴 뭐 적어왔는데 제대로 된 가슴과 제대로 된 머리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준비한 거 읽기만 바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 4일제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임금은 그대로인데 기업이 또 안 나. 주 4일제 하면은 임금을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얘기예요. 근데 임금 그대로 한다며 그러면 기업이 부담 또 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준석이가 공격했는데 이재명은 임금 줄지 않는 주사일제 얘기하는 거다.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되는 얘기. 그럼 기업 망하라는 거죠. 똑같은 봉급 주고 주 5일제 했는데 주 4일제 하면 기업이 그러면 20%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금을 더 주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은 부담을 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임금 줄지 않는 게 주 4일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준석이가 어떻게가 없지 않냐. 어떻게 방법이 사입이 조심해야 된다. 이거 사입이 아니냐 이런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준비는 잘했어요. 준석이. 이런 지역적인 거. 작지만 딱 찔르면 이재명이 아플 걸 이렇게 메모장에 준비 잘해왔더라고요. 칭찬하는 거다 준서가. 근데 좀 안 보고 해야지. 하여튼 칭찬합니다. 그다음에 대만 문제에 관해서 이준석이가 대만에도 쉐쉐 이거 친중 아니냐? 대만에도 쉐쉐하면 친중이 아닌 거냐?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재명은 진리 외교다. 그러니까 준석이가 남북 전쟁 때 미국이 양쪽 쉐쉐해도 되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극단적이다. 유사시랑 통상은 다르다. 이준석이가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재명이 상황에 따라 대처한대.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냥 대충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체절명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중국한테 쉐쉐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걸 그냥 그때그때 대만 침공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된대요. 이렇게 가벼워요. 동네 라면집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장사하면 망합니다. 기본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라면은 어떻게 끓여야 되고 우리 라면은 다른 라면과 다른 뭐가 있고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청사진이 나온 다음에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라면집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손님이 짜다 그러면 좀 싱겁게 하면 되고 손님이 싱겁다 그러면 소금 더 치면 되고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식당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레옥이라든가 그 우레옥에 철칙이 있습니다. 우레옥만의 그 맛이 있고요. 그거를 20년 30년 40년 50년 고수해니까 오늘날 우레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극단적인 방법이다. 소금 치면 되고 설탕 치면 되고 그때그때 치면 된다. 그런 집들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움직이겠다는 건데 신재생에너지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 모면하고 분리하면 극단적인 방법이다 썼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카드 뉴스로 딱 깔끔하게 정리했는데요. 이재명이가 뭐 하도 자기가 분리하면 고개 갸우뚱하면서 잘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지 않나요?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석이가 어떻게 해요?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잘하면 됩니다. 이야, 어저께 이재명의 키워드는 극단적이었어요. 누가 극단적이냐? 형수한테 욕을 극단적으로 하고 극단적으로 대장동, 백현동 비리가 있었고 극단적으로 거짓말하고 극단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남이 공격하면 그걸 모면하려고 그게 아니라 이거다 하고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을 극단적이다!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극단적인 생각이다! 어저께 본전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이 이것도 또 올려주셨는데요. 두 가지 이재명 의 표정이 어제 많이 나왔는데 그걸 분석을 하고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재밌네요. 기분 나쁠 때 이재명은 이 악물고 고개를 삐딱하게 이렇게 어제 이 장면 많이 나왔어요. 뭐 쓸 때도 이렇게 삐딱하게 쓰더라고요. 왜냐면 상대가 조금 자기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김문수 후보라든가 이준석 후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렇게 하면서 삐딱하게 하면서 쓰고 또 들을 때도 삐딱하게 이렇게 기분 나쁠 때는 이를 악물고 저 새끼 툭 이러고 고개를 삐딱하게. 이거 마치 한명회가 그때 막 살생부로 다 죽이고 이랬잖아요. 한명회가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 그랬대요. 한명회 흉내내는 거냐? 그리고 거짓말 할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사를 하려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니까 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자꾸 손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했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잘 내놨네. 전 여기도 또 추가를 하면 이준석이도 어제 쓸데없는 제스처를 많이 쓰더라고요. 방송 제스처는요 거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우러나와서 그거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하려고 뭐 그 말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 말할 때는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지 작전을 짜고 나와서 만약에 대본 연습하듯이 제스처를 말에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는 사람이 상당히 어색해요. 저거 연습한 거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말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스처하고 말하고 막 엇박자나 하는 식으로 이게 연습한 게 잘못된 것 같은 식으로 준석이는 많이 비춰졌는데 이재명이는 연습한 게 아니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는 이를 악물고 고개가 삐딱해지는 거 한명회처럼 그게 되고 거짓말을 할 때는 거짓말을 모면하려고 괜히 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버액션을 취하더라. 연구를 잘했네요. 어떤 분이. 근데 이제 김문수 어저께 후보의 그 장점이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소탈하고 정정당당하고 검소하고
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뭐 10억 그 보상금도 안 받고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재조명된 게 김문수 후보 자기가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저께 그 이재명에 대한 공격보다는 자기가 한 일을 어필을 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공격은 이제 준서이가 좀 많이 했고 이재명 후보도 공격은 조금 하긴 했는데 조금 약했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 김문수 후보의 그 업적이 드러났는데 이건 뭐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게 강조됐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업적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다음 판교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화성 동탄의 삼성전자, 그다음에 평택의 삼성전자, 이천의 SK 하이닉스,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등 김문수가 도지사 시절에 다 했던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거 어떤 분이 정리해 주셨어요. 김문수가 대한민국 제2의 전성기로 만들었다. 김문수가 있어서 한강의 기적이 지속되었다.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진짜 현금 벌게 해주는 대통령 뽑자. 현금 살포해서 나라 좀 먹는 후보 말고 전국민 IQ 테스트 6월 3일. 정답은 문수 대통령 김문수 가져가. 이렇게 어떤 분이 여성분인데 이렇게 올려줬는데 잘 정리했어요. 이것도 어저께 토론회를 보고 이걸 쓰신 것 같은데 김문수 지사 시절에 경기도가 이렇게 발전했네요. 경기도만 발전한 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먹거리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분이 제2의 대한민국 전성기로 김문수가 만들었다. 박정희에 이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네. 맞네요. 근데 같은 경기도지사를 이재명도 했죠. 이재명이 한 게 없어요. 아, 있지. 지역화폐 뿌린 거. 그리고 낙전 수입비는 측근들이 처먹은 거. 그다음에 성남시장일 때는 이쪽 대장동, 백현동 이거도 어마어마한 그 비리 있잖아요. 그거 있지. 그다음에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 정신병원에 행정명령으로 막 가두고. 그다음에 이제 형수 욕설하고 그게 아마 시장 시절, 지사 시절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주변에 6명인가 7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죽어나가 자빠지고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마어마한 극단적이네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똑같이 경기지사를 했는데 극단적으로 다르네요. 극단적으로 비교했나요, 내가? 참 김문수의 업적이 어저께 드러나는 순간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어저께 하는데 요즘에 이제 이것도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카드뉴스 캡처 화면을 올려주셨는데요. 속보 이렇게 해서 안철수가 5월 15일 날 나온 속보네요. 김문수, 이순신처럼 고독해 보인다. 대장선 따라 모두 힘 모아야 된다. 이제 이순신 장군이 대장선에 고독하게 올라서서 12척밖에 안 되는 배로 그 어마무시한 왜군들을 물리쳤잖아요. 그거를 연상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김문수를 대입한 거야. 안철수. 이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는 이제 자신의 업보를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2번 우리나라를 크게, 그게 3번이다. 첫째, 박원순한테 양보해서 박원순을 시장 만드는 바람에 서울시를 이렇게 만들고 박원순이 뿌리 내리는 그 시민단체들 좌파 먹이사슬을 키워준 거. 그때부터 서울시에 있는 각종 시민단체 좌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그 원제 하나.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만든 거 있죠. 홍준표하고 단일화 안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그거 원제가 있고 또 한 번은 문재인을 한 번 당선시켰고 우리를 떨어뜨리게 한 적이 있죠. 홍준표하고 단일화 안 해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했고 또 한 번 저쪽에 빌붙어가지고 단일화해서 그쪽을 이기게 만들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 원제, 지금 제가 말한 3가지 원제 때문에 보수파 국민들한테 욕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욕을 모면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대로 봤죠. 김문수 후보가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 고독해 보이는데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러는 안철수는 지금 요즘에 급호감으로 보인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이제는 뭐 안철수도 6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도 돌아볼 나이가 됐죠. 자기가 그렇게 3번을 보수파의 등에 칼 꽂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번에도 꾸역꾸역 나왔다가 하여튼 뭐 이번에는 아름답게 패배하고 김문수를 응원하지만 자, 그러면 나머지 한동훈도 아름답게 이 안철수처럼 해. 안철수 뒤늦게 깨달았는데 한동훈은 뒤늦게 깨닫지 말고 지금 빨리 깨닫고 아름답게 도와줘라. 그냥 자기 장사하는 식으로 선거 유세도 돌아다니지 말고 뭔 조건을 3개 걸어. 그 조건이 다 윤 대통령하고 손절하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극단 세력과 손절하는 거. 극단 세력 우리잖아. 그런 식으로 그 따위로 조건을 걸고 도와주겠다고 안철수 꼴나고 유승민 꼴난다. 그러지 말고 안철수 10년 정도 만에 지금 반성하고 지금 돌아오는 거 아니야? 빨리 반성해. 그러면 나중에 미래가 있어. 그러나 안철수처럼 되면은 10년 후에 칭찬받을 거다. 어떡할래? 자, 화이팅. 역전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슬슬. TV 토론이 그 결정타를 매긴 것 같아요.